당신 인생의 이야기. 과학소설인데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지 궁금해집니다. 작가는 테드 창,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화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소설계의 보물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상을 많이 수상했고요. 대표적으로 인류 과학의 진화,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바빌론의 탑부터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까지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작 노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현실, 미래를 보여주려나? 그냥 판타지하고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단다. 자주 그 생각을 해보곤 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도. 당신 인생의 이야기. 구성은 단편소설과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탑 2회. 0으로 나누면 내 인생의 이야기. 72글자. 인류 과학의 진화. 지옥은 신의 부재.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과학을 기반으로 한 소설을 많이 읽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무게와 깊이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과학적 지식이 많이 수반되어 이해가 쉽지 않은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마음을 끌리게 만드는 작가의 힘이 있어요. 신선함과 창의성이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장편인 줄 알고 보았는데 단편 모음집이라는 것이 꽤 흥미롭습니다. 바빌론의 탑은 하늘과 가까이 거대한 탑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궁금해하면서도 야훼가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집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나 세계가 얼마나 절묘하게 만들어졌는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해는 뇌손상을 입고 신약을 투여받은 사람이 지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손쉽게 해킹을 하고 도망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CIA와 두뇌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들을 따돌리고 피해 다니면서 점점 신체 제어 능력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본인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이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엄청난 능력자인 이 두 사람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한 명은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고 다른 이는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건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충격적이면서 몰입하게 하는 스토리입니다. 미래의 현실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2글자는 어린 스트래튼의 상상력이 어른이 되면서 실행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자동 인형을 만들어 저가에 공급하고 방직 공장에서 사람이 혹사되는 대신에 간헐공업으로 바꾸어 이 자동 인형이 수작업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일하면서 적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사고의 부딪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왕립 학술원을 알게 되고 사라질 수 있는 인류의 종을 유지하는 것과 번식에 대한 연구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스트래튼이 연구하고 있는 자동 인형의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기꺼이 합류하게 되지만 죽을 고비를 맞으며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옥은 신의 부재는 천사가 현실에서 어느 순간 강림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어떤 이에게는 재앙을 주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선천적 기형이 있는 일은 신을 믿고 있지 않으나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던 상가 밀집 지역에 천사가 나타나면서 병과 시력이 나은 축복받은 사람과 동시에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그의 아내가 사망을 하고 맙니다. 큰 고통 속에 그녀가 천국으로 간 것을 안 닐은 따라가고자 하지만 신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가 천국으로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니스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그것에 불만이 없었고 부모도 그녀를 행복하게 키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강연을 다니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닐이 경험하지 못했던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귀가하는 길에 천사의 강림을 목격하고 멀쩡한 새로운 다리가 생기면서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상태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축복에 의문을 품고 천사를 또 만나기 위해 순례길에 나섭니다. 순례자 중에 있던 닐을 만나게 되는데 아픔은 다시 이어지고 맙니다. 스토리가 놀라우면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과학소설에서 작가의 탁월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나와 같은 인간이 하나 더 있다. 혼수 상태에서 호르몬 K를 3번 주입받은 환자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액세스 하기 전에 식품의약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파일을 지웠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치의들의 보고서에 가짜 정보를 입력해 놓았다. 그도 호르몬 앰플을 하나 더 훔침으로써 식품의약국이 관련 파일을 폐쇄하려는데 일조했고 당국이 수재지를 찾지 못하는 동안 나와 같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가 나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내가 가짜 신분을 써서 수행한 투자 패턴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계치를 넘은 인간이어야 한다. 강화된 인간의 능력을 통해 주식시장에 급작스럽고 정확한 변화를 줌으로써 나의 손실을 유발하고 나의 주의를 끈 것이다. 여러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주식 동향을 체크해보니 내 보유 주식 목록에 기재된 값들은 모두 정확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단지 내 계정에 올라온 수치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이 없는 5개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 패턴을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된다. 단어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과시하기에 썩 괜찮은 방법이다. 나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마 그는 나보다 먼저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 같다. 따라서 그는 나를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그의 진보 상황을 외삽해보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면 그것을 통합하기로 하자.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친구인가 적인가? 이것은 단지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악이 없는 표현일까? 아니면 나를 파멸시키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징후일까? 내가 입은 손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것은 나에 대한 배려일까? 아니면 그가 조작해야 했던 기업들에 대한 배려일까? 나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가 쓸 수 있었던 온갖 무해한 방법들을 감안할 때 그가 어느 정도는 나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나는 위험에 처해 있고 이런 식의 장난에서부터 치명적인 공격에 이르는 모든 위협에 대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기로 하자. 그가 나에 대해 강한 적대감이 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서로 게임을 하고 싶다는 뜻이다. 나는 그와 동등한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 내 소재주를 숨기고 그의 신원을 확인한 연후에 의사소통을 시도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의 예상치 못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먹먹함은 자세한 표현으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